자, 앞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슬기로운 재무생활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이 시간 부자로 만들어주는 새는 돈 막아주는 본드걸로 돌아온 주제입니다. 네, 최재희 전문가. 저는 네. 새는 돈 막아주는 제임스 본드 김종우입니다. 제임스 본드다. 어딨나요? 제임스 본드, 본드걸. 자, 그럼 금요일에 슬기로운 재무생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궁금증 중에 두 가지를 뽑아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간단한 해결책 들어보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들 중에 이거 가져왔습니다. 최재 전문가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5214님께서요. 도스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실비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질문 정말 요즘에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냥 도수 치료 받고 왔는데 현장 조사 나오는 게 맞나요? 보다는 저 보험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혹은 저 지금 4세대 아닌데 근데 왜 현장 조사를 나왔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장이 다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은 이제 현장 조사는 보험 회사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알리르무나 고지사항 같은 거를 제대로 알렸나 또는 뭐 진짜 보험 청구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거를 확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내가 보험 사고 같은 거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치료 목적으로 잘 받으신 거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어떤 때는 나온다 그러고 어떤 때는 나온다는 얘기가 없고 이거 기준은 뭐예요?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4세대 생기고 나서 이제 10회에 한 번씩 치료 목적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실손 가지고 있던 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장 조사를 나온다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이제 그만 받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네, 여기까지. 네. 네. 자, 그렇게 현장 조사를 나오는 거는 보험회사의 권한이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거짓이나 뭐 이런 치료가 아니라면 걱정하실 거 없다. 받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자, 이번엔 김종후 전문가님. 긴장하지 마시고. 네. 질문 드립니다. 9947님께서요. 실비보험에 적용되는 치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요. 부모님이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아빠가 치매보험을 알아보고 계신데 TV 광고에서 치매도 되고 간병도 되는 보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괜찮을까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말씀 좀 김종우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들리시죠? 네. 일단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성 치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한데요. 16년 1월 이전에 네. 가입하신 실손은 00부터 03 괜찮으신 거죠? 네, 00부터 03까지 다 되고 그 이후는 안 돼요. 네, 제가 답변을 좀 이어서 드릴게요. 그 이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래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정신과 질환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보장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현재는 다 된다는 거.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되니까 알고 계시고 또 중요한 건 치매보험은 사실 요양병원을 가지 않고서는 다 이제 통원 치료잖아요. 그리고 약을 처방을 많이 받아요. 막 한 달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16년 이전에는 이제 조제약에 대한 그 한도가 없었는데 이후에는 조제약에 대한 한도가 생기니까 하루 통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5만 원 넘어가면 그 이후는 보장받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보장이 된다 한들 크게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우시다. 그렇구나. 네. 이런 부분 꼭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꼭 짚어가면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도 나눠봐야죠.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보험 중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보험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손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전환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동기 여러분 중에도 예전 실손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명확한 해답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보험이라는 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실손도 4세대가 좋다 아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워낙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4세대로 전환하시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오히려 전환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손은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까 해마다 높아지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거예요. 아무래도 실손은 매년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 싶어서 고민인 분들 당연히 계실 거고, 그렇다고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혹시라도 보장 범위가 줄어들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죠.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는 우리 동키분들께 이제 다른 실손보험과는 다른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을 오늘 좀 짚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면 일단 정말 잘하시는 거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를 많이 낮췄죠. 그죠. 네, 그 대신 이제 우리 항상 이슈가 많은 비급여 진료를 따로 분리해 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고 또 재가입 주기도 변경을 해서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준다. 이제 개개인별로 병원 가는 횟수나 보험금 청구 금액 이런 것들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래서 비급여 보험금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럼 보험료를 좀 인상해주고 또 반면에 내가 이런 청구권이 없거나 또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또 할인까지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죠.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을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일단 4세대 실손의 담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질병과 상해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5천만 원. 네네. 통원은 회당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3대 비급여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는 연간 350만 원까지 50회 한도로 가능하고 네. 주사료는 연간 250만 원까지 50회 한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공명 영상 진단, 이거 MRI라고 하죠.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3대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특약으로 따로 빼놨다라는 얘기는 따로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트예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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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실손에 가입을 하면 그냥 이게 추가로 가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항목이 아하. 분리되어 있을 뿐 실손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럼 보험료 차등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어떤 기준으로 할인과 할증이 적용됩니까? 할인은 회사별 계약, 사고, 통계량에 따라서 5% 내외로 변동이 되고요. 그리고 할증은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150만 원 미만이다. 그럼 100% 할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이다. 그럼 2배 200% 할증되는 거고 300만 원 이상이면 300%까지 할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5015님도 문자창으로 그런 말씀 주시거든요. 실손 의료비가 해마다 올라서 부담스럽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보험료, 매달 내는 보험료 때문에 실손 전환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4세대 실손의 전체 보험료가 다른 1세대, 2세대, 3세대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령대나 회사의 손해율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네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1세대 실손에 비해선 약 70%, 2세대 실손에 비해서는 약 50%, 3세대 실손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저렴합니다. 3세대 실손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네요. 네네. 10%면. 자, 그러면 보험료가 부담이었다 하는 분들은 이 4세대로 전환을 하면 굉장히 만족은 하실 것 같은데 자기 부담금 요게 조금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시 급여 부분이 20%였고 그리고 비급여 부분은 30%인데 1, 2, 3세대랑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고 1세대랑은 아무래도 90%니까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통원하실 때 급여 부분이 1, 2만 원 배제되고 또 비급여 부분은 3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급여 항목 보장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과거 보장받지 못했던 질병 또한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정신의학과 치료입니다. 실손 의료비를 청구하려면 약관상 정신과 치료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1, 2세대 실손 의료비는 약관 개정 전이라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도 4세대 실손은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울증, 뭐 우리 수면장애, 조현병, 행동장애 같은 질환 있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주디가 그 물어봤잖아요, 치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질병, 정신장애는 이제 F로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 청구가 된다. 알코올성 이런 것만 빼고는 4세대는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실손은 면책 기간에 대한 약관이 중요한데요. 1세대 실손의 경우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 수술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 1회당 1회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상해 의료비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한다고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건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동일 사고로 인한 보장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매우 많은데요. 네네. 정말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세대 실손 가입자분께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좀 우리가 심하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파쇄골절 이런 경우에는 철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1년 후 보통 철심을 제거해요. 네, 이 경우에 6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철심 제거에 대한 네,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면책 기간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180일이라고 약관에 써 있거든요. 그게 지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4세대 실손 의료비는 면책 기간을 한도로 정해져 있어요. 금액 한도.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이란 한도가 다 소진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가 되니까 한마디로 연간 입원 한도가 5천만 원이라서 입원해서 골절 수술을 1월에 했고 10월에 철심 제거도 했다. 그렇다 해도 한도가 남아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금액,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게 4세대의 장점, 대신에 자기 부담금은 높다라는 게 4세대의 단점. 요렇게만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4세대의 장점도 있고 또 1, 2, 3세대의 단점도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4세대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들을 다 비교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를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래에 나한테 어떤 사고나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다만 비교적 높은 확률로 이러한 경우 전환을 권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나는 병원을 자주 가지는 않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부하거나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병원은 종종 가는데 비급여 치료는 잘 받지 않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세 번째,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주시는 이 5015님은 실비가 5월부터 갱신돼서 보험료가 오르는데 해마다 올라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를 않거든요.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해지가 맞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실비를 해지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분들이 바로 전환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해지할 만큼의 부담이 있으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병원을 안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쓸모가 있나라는 고민까지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손의료비 전환을 할 경우에 보험료 부담 정말 뚝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정말 네. 이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정리정돈 해보시고요. 한 번 해지한 보험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필요하네 하고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할 때는 내 건강 상태라든가 내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훨씬 더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상태에서 그냥 전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만 뚝 떨어지고 조건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이제 4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이 만나보고 오신 제대로 가정 경제를 리모델링 해주신 그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몸이 불편한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60대 청취자입니다. 제 아내는 30년 전 뇌출혈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보살피느라 저도 하는 일을 모두 정리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지내고 있죠. 아들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 출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보험료를 줄여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꼼꼼히 살펴봤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막상 줄이자니 나중에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내분과 살고 계시고 보험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이 너무 빠듯하다. 보험료를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근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어도 보장은 줄이지 않고 보험료만 줄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누구나 이왕이면은 적은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연자님의 경우에 배우자님이 5만 원, 본인은 22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어요. 사실 60대 기준으로 보험료 지출이 두 분 합산 27만 원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개인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게 와닿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일단 저희는요, 청취자님의 아내분부터 보험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내분은 3대 질병 진단비 1,000만 원씩 나오는 보험이랑 질병 상해 수술비가 조금 나오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셨고, 또 우리 청취자님께서는 실손보험 15만 원, 운전자 보험 10,000원, 그리고 3대 질병 진단금 보험 5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보니까 아내분은 실손 자체가 없으시고 남편분은 실손으로 15만 원이면 너무 많이 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쭈디게 보기도 그렇죠. 네, 하지만 아내분은 뇌출혈을 앓고 계셔서 실손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셨고요. 남편분은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걱정 때문에 쉽게 실손 전환을 못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니까 뇌출혈을 앓기 전에 실손 가입을 해두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셔서 아예 실손이 없는 상황이셨고 남편분은 아내분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걱정이 더 많으신 거고요. 네. 네. 우리 사연자님은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갈까 말까 하셨던 분이에요. 다행이죠. 건강하셔서. 그렇죠. 네. 걱정에 비해서 성인병도 없으셨고 정말 비교적 건강하게 운동도 좀 잘 하시고요. 그런 분이셨어요. 전환을 할 경우에 변경되는 사항을 정말 꼼꼼하게 안내해드렸고 같이 고민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환을 결정하셨고요. 그렇게 실손 전환만으로 11만 원 정도의 월보험료를 줄이게 되었어요. 15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11만 원을 줄이게 됐다라는 얘기면은 4만 원 정도가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60대인데 네네. 굉장히 저렴하게 됐어요. 그죠? 네. 매월 11만 원 정말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보장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아내분의 경우 실손 가입은 불가하지만 상해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셔서 네. 2만 원 정도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유는 무엇보다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마비가 있는 분들의 경우 근육량이 일반인의 3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파쇄골절, 즉 뼈가 조각이 나서 많은 골편이 생기는 골절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파쇄골절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절이나 상해 관련된 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또 청취자님의 경우에 수술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와 또 종수술비, 또 3대 질환 수술비를 1,000만 원씩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으시도록 좀 추가 컨설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보장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한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셨고, 근데 돈이 많이 나가는 거는 좀 싫으시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실손 하나만 전환을 했을 뿐인데 보장을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만드셨어요. 네. 그렇게 부족한 보장들은 꽉꽉 채워드렸고 또 보험료도 한 달에 5만 원 가까이 줄여드렸어요. 그렇게 네. 채우고 나서도 11만 원에서 5만 원. 네. 청취자분께서는 만족하셨나요? 네, 엄청 만족하셨습니다. 실손 청구할 때 자기 부담금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감은 훨씬 크셨고요. 다른 보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더 크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손 전환으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줄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그래요. 전문가분들의 보장 분석 결과를 들으면 아니 이렇게까지 보험료가 줄었는데 보장이 어떻게 늘어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꼼꼼하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매년 갱신돼서 평생 내야 될 보험을 비갱신으로 또 조정을 해 주셨고요. 이런 문자 주신 분이 있네요. 황현철 님께서 제 보험도 실비가 계속 오르는데 걱정입니다. 아는 이모에게 들었거든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분께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 사실 저희 그 나라 특성상 이제 지인분이나 아는 분들께 보험을 정리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 뭐 그분이 잘못됐다라기보다 한정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듣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좀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전문가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이 포괄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인분들에게 가입을 했다라는 게 지인분이 보험사에 다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험사의 상품들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나도 A 보험사, 우리 남편도 A 보험사, 우리 아들도 A 보험사, 딸도 A 보험사 이렇게 온 가족이 A 보험사의 상품을 들어요. 그게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B보험사가 건강보험은 더 좋고 C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은 더 좋고 A보험사는 뭐 예를 들어 상해보험이 좋고 이럴 수 있는데 건강이고 상해고 어린이 보험이고 나이고 성별이고 다 상관없이 다 A보험사로 드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제 그렇게 되면 포괄적인 전문가가 아닌 한 보험사에 속해 있는 지인에게 들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내 보험에 대한 정보도 알기 어렵고 그리고 비교도 다른 곳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내 가정 경제가 좀 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부분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4세대 실손 전환. 고민 말고 돈키호테 전문가도 활용하자. 둘째. 4세대 실손 전환.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네, 최지혜 전문가님과 김종후 전문가님 두 분의 케미는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걸로. 네. 오늘은 김종후 전문가님이 너무 떨려서 케미보다는 떨려서 다음 주에는 케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